이거는 제 문제가 아니고 친구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아주 친한 친구인데 2016년에 직장을 그만두고선 그때부터 그 파킨슨 병을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지금 점점점 1년마다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지는 상태가 진행이 돼 가는데, 얘가 성당을 열심히 다니는데 늘 말하는 게 부정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왜 대모님은 이렇게 자기가 아픈데 와서 기도도 안 해주고, 반장님은 우리 아파트에 사는데 왜 와서 기도도 안 해주고, 왜 수녀님이나 신부님은 와서 기도를 안 해주냐고. 그래서 네가 요청을 하지 않았으니까 오지 않는 거냐. 그러고 나서 걔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왜냐하면 남편이 직장을 다녔는데 주식을 해갖고 2번이나 집을 팔았어요. 그래갖고 어렵게 살다가 얘가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그것도 망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33년 동안 일을 해갖고 고생을 했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고 병만 왔어요. 근데 이 병뿐만 아니라 친정 어머니가 있는데 90세 됐는데 한 70세부터 90도로 허리가 꺾어져 갖고 여동생이랑 같이 사는데, 이 여동생은 이혼을 해갖고 자식을 둘을 시댁한테 뺏기고 와갖고 마음의 병이 생겨갖고 조현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저는 고등학교 때 봤으니까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걔를 보러, 걔는 창동에 살고 저는 김포에 사는데 그걸 보러 가요. 가서 이제 도와주고 하는데 너무너무 불쌍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아이한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얘가 작년부터 그 요양보호사를 했는데 요양보호사를 하나도 못 믿어요.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이나 한 달에 2번씩 제가 가서 도와주는데 늘 불평 얘기하고 하는데, 나도 걔가 너무 안타까워서 걔가 울 때 같이 포옹을 하고 같이 울어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안 들고, 마음 한편으로는 똑같은 얘기 똑같이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는 전화로 해갖고 그 얘기를 계속 들어줘요. 들어주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얘를 더 이해를 하고 더 좋은 말로 인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도 무슨 생각이 나면, 얘가 아무도 못 믿으니까 은행 갈 일이 있다고 막 고민을 하면 거기서 가갖고 같이 은행을 가요. 또 OHP가 다 됐다 그러면 또 가서 바꿔주러 가고.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까지도 대출을 받았는지 전혀 모르겠지만 남편이 그런 것 같다고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데서 전화가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모르는 데서 전화가 많이 오니까 그거 믿지 마라.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한테 부탁하면 엄마한테 짜증을 낸다니까. 나는 왜 나를 낳게 했냐고. 나는 엄마 때문에 난 결혼도 못할 거라고. 그리고 결혼 안 하겠다고. 유전병이 아니냐고. 내가 아니야, 파킨슨은 유전병 아니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기 하지 마라. 그러니까 걔가 집에 있는 문제나 무슨 그 등기권리증도 다 저한테 맡겼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친구가 안타까워서 도와주는데 나중에 만약에 얘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얘네 남편이나 아들이 나한테 뭐라고 불평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계속 불평을 들으니까 마음 한편에서 야, 너 그렇게 친구 도와주는데 뭐하러 그렇게 자꾸만 가서 도와주냐, 너 그럴 필요 없어, 너도 지금 몸이 안 좋잖냐, 그러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도 항상 사람이 기뻐야지 이게 좋은데 자꾸만 이게 불평불만을 들으니까 나도 마음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어떤 게 과연 친구를 위하고 그 집안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냐고. 나는 친구한테
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 같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넌 걱정하지 마라. 너 그렇게 아픈 가운데서 늘 기도를 하지 않냐? 그 기도가 들어줄 거니까. 그러니까 혼자 있으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늘 안 좋은 생각만 해요. 남편은 직장 다니는데 남편하고 딱 직장 갔다 오면 자기 방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남편이 밥도 해놓고 하는데 얘가 힘이 없으니까 밥솥에 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하나 있거나 친정에 좀 저기 한 사람이 있으면 아픈 환자를 위해서 따뜻한 밥에다가 삼시세끼를 줄 텐데 요즘은 가서 보면 이제 화장실 가기가 어렵대요. 엉금엉금 가고 화장실에 올라가는 것조차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저귀 쓰면 된다. 그래갖고 저기 하면 돼. 근데도 그게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바닥에 거실 바닥에 이렇게 안전뱅이 내 밥하고 막 있는데 다 식은 국에다가 반찬하는데 그런 거 볼 때마다도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요양보호사는 왜? 요양보호사는요, 뭐 하면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요양보호사가 내가 거실에 있을 때 안방에 장을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 닫고 화장실에 가면 자기는 문을 열으라고 하는데 닫고서 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불편하게 수건 같은 걸 해갖고 그 양말을 해갖고 물이 안 내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야, 니네 집에 그럴 사람 없다. 요양보호사가 그럴 사람은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라고. 남편이 먹을 거를 냉장고에다 넣는데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편으로는 얘 말을 믿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요양보호사가 그럴 사람은 아니다 생각을 하면서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잘못이라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가서 내가 이제 전에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도 아니야 이제 2주에 한 번 목욕도 시켰는데 요새는 얘가 원래 깔끔하고 정말 남한테 신세지기 원하지 않거든요. 하나를 받았으면 하나를 꼭 주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목욕 시켜줄까 그랬더니 목욕 안 해도 된다고 남편한테 시키면 된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는 하나님 내가 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이렇게 기도가 나오고 어떤 때는 내 마음도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그 처음에 말씀하실 때 왜 나한테 이렇게 자주 안 오냐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서요. 그거는 저기 교회 아니 성당 교우들이나 신부님이나 수녀님 그리고 반장님 그리고 가장 얘가 실망하는 게 왜 천주교 신자들은 이런지 모르겠다. 그리고 대모님한테 그렇게 마음의 섭섭함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대모님한테 너 그렇게 섭섭할 대모님은 할 일이 있을 거고 그런 거니까 원래 대모는 너가 할 때 네 그 자리에 쓴 사람이 대모지 대모가 됐다고 너의 평생을 봐주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집에 얼마나 자주 가세요? 전에는 그냥 걔가 원하면 가고 이제 요새는 걔가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오라고 그러는데 제가 되도록이면 2주에 한 번은 가려고 해요. 예, 한 달에 한 번 오라고 하시네요. 그래도. 네.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막 나한테 매달리고 의지하는 건 아니네. 네. 근데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늘 제가 전화를 하죠. 네. 매일 전화해요? 한 이틀에 한 번이나 3일에 한 번 해요. 근데 전화할 때는 괜찮아요. 그냥 그 집에 가가지고 몸으로 좀 봉사하고 그러면 좀 힘들고 부정적인 얘기 자꾸 들으니까 힘든데. 아니 전화로도 다 해요. 전화로인데 전화로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시죠? 네, 그거 하면서 좀 스트레스 받고 내가 이렇게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믿음이 떨어진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매님이 믿음이 떨어져요? 아니 믿음이 아니라 그거 뭐랄까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생각하고 좋은 생각이 있잖아요. 기쁨의 생각 이게 저기 한 것 같아요. 저울추가. 네.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자꾸 이렇게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나도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이 변하고 안 좋아지고. 네, 그래서 요새 수첩에다가 자기 전에 8가지 이상 감사 기도를 꼭 써요. 친구에게 정말 좋은 천사가 되어주는데 친구의 그 어두운 면을 내가 받고 싶지 않아가지고 내 스스로 감사 기도를 막 쓰면서 막 노력하고 계시네요. 네. 아유 참 대단하시네요. 이제
친구가 참 그래도 좋은 친구를 두셔가지고 자매님 같이 그래도 믿고 의지하고 전화할 수 있는 것만 있어도 얼마나 그 외롭고 힘든 상황에서 안식처가 될까 생각하니까 자매님이 참 큰 그 예수님 역할을 해주시네요. 그런데도 내가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는 거를 친구에게 말도 못하겠고 친구가 힘들어하는 걸 알아서 내가 어떻게 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지만 친구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쏟아내고 보면은 나도 거기에 대해서 자꾸 불쾌감이 올라오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 불쾌감은 아니고 내가 좀 이렇게 자꾸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건강한 몸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수술을 5번이나 하고 암 수술도 하고 온몸에 종양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도와주고 싶은 거를 굉장히 많은데 그걸 못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불쾌감보다는 그래 뭐 부정적으로 말하니까 불쾌감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런데 내가 더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건 많은데 내가 몸도 성치 않아서 도와주기가 어려우니까 참 나도 더 불쌍한 친구를 더 못 도와줘서 그게 또 힘드시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그런데 나도 지금 돌봄을 받아야 될 그런 나이 아니에요? 예? 난 누구한테 돌봄을 받아요? 저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부모가 20대에 돌아가셨고 20대 초반에요. 40년을 지켜준 하나님이 나머지도 지켜주실 거를 믿고 있어요. 지켜는 주셨는데 네. 내가 힘들 때 와가지고 뭐 이렇게 좀 빨래라도 해주고 좀 이렇게 밥이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거는 이제 돈으로 부르면 되겠죠. 그 돈을 하나님이 주시면 되겠네. 네. 예. 아니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지켜주셔가지고 그걸로 내가 생활을 할 수 네. 있다. 자매는 남편은? 없어요. 아이고 아예. 네, 저는 독신주의자라서 혼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더 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죄송해요. 아팠을 때 그 친구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데리고 그 전주 여행도 가고 또 그 친구가 어렵기 때문에 그 친구가 제천에 피정집에 가자 그러면 늘 같이 가고 그랬어요. 하여튼 자매님 하여튼 그 제가 너무 결례를 저지른 거 아니죠?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니 의뢰 이제 계시는데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서 물어본 건데 안 계실 줄 몰랐어요. 아무튼 지금까지 그래도 그렇게 혼자 삶을 살아오시면서 하느님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내 몸도 이제 성치 않은데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하는 마음이 참 안타깝기도 하면서도 자매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랑이 넘치신 분이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 병자 앞에서 예를 들면 부모님이 예를 들면 3년 이상 알아누우시면 그 앞에 효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처럼 이게 내 식구들한테도 힘든 일인데 친구한테까지 그런 사랑을 해준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자매님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셨으면 되는데 더 해야 되는 일을 더 하지 못해서 안타깝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리고 그건 내 탓도 아니고 그리고 상대방이 그런 것을 자꾸 나한테 요구하는 상대방을 미워할 일도 아니니까 이건 그냥 벌어진 일인데 내가 만약에 해결할 일은 해결하지만 해결하지 못할 일이 주어졌을 때는 그냥 그거는 수용하고 넘어가는 거죠. 대신 그 일을 내가 해결하지 못해서 수용을 하지 못할 때 그럴 용기를 하느님께 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치료비를 계속 대다가 치료비가 없어서 그만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모든 마지막 결과를 하느님께 내어 맡게 되어 그럴 때 그거를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친구에게 도움을 주었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내가 조금만 더 해도 됐었는데 내가 조금만 더 무리해서 가가지고 도와주면 되는데 이러면 내가 10년을 함께 해줄 걸 5년 해주고 나도 못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친구가 안쓰러워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것에 힘드시지만 내 몸도 성치 않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부담감이 점점 세지는 거예요. 사실은 친구가 너무 안 됐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 친구가 점점 악화되어 가는 것으로부터 나도 사실 상처가 되고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해주면 해줄수록 친구가 더 좋아지고 그러지만 이게 나도 이게 생기가 돋는데
해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이 오면 지금 내가 열심히는 하지만 앞으로 언제까지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자꾸 자신이 없어질 때 이것이 점점 내 자신에게 우울하게 다가오는 현실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이 어디고 어느 것이 하면은 조금 내가 무리가 되는지를 알아서 그 경계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내가 수영을 할 수 없는데 누가 물에 빠진 사람 죽어가는 거 안타깝지만 내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일단 나부터 살아야 되는 게 우선이니까.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뭔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긴 장대 같은 걸 던져줄 수도 있고 뭔가 스티로폼을 던져줄 수도 있겠죠. 그런 노력은 하되 내 생명을 바쳐서까지 한다는 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내 자신의 몸을 돌보는 거에 있어서 무리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리를 하지 않으면서도 친구를 도와줄 때 충분히 도와주지 못하는 그거는 수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계를 지어야 된다. 그리고 계속 전화가 와서도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일주일에 한 번만 하겠다고 이렇게 자꾸 경계를 세우신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전화하면 사실 편하잖아. 그렇지만 그게 경계가 무너져 버리면 이거는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사는 것도 아니고 서로 이렇게 뒤엉겨 가지고 심리적으로 전이가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친구가 힘들면 나도 힘들고 내가 힘들어지면 친구도 힘들어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힘을 지속적으로 오래오래 가지고 가시기 위해서 또 그 괴로움이 나중에 우정에도 금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그 가족들로부터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계를 잘 설정해 주시는 게 좋다. 그 경계는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하면 딱 한 달에 한 번 가시는 게 좋아요. 두 번도 약간 무리가 되실 것 같기는 한데 두 번도 괜찮다 하면 2주에 한 번 가셔서 도와주는 거는 좋다. 그 대신 사실 그것보다도 더 스트레스 받는 게 전화예요. 전화는 한 번 전화하면 2시간, 3시간씩 하면서도 우리 더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자 하면서 전화를 끊을 수가 없는 정도로 돼요. 어떻게 뭐 갑자기 뭐 누가 찾아왔다든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전화를 끊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으면 누가 먼저 야 그래 우리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끊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아픈 사람에게 나도 아프지만 그 전화를 야 나 오늘 너무 귀 아프다. 전화기가 너무 뜨거워서 전화 못하겠다. 다음에 또 하자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그 친구가 너무 화가 나고 막 속상해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돼요? 어때요? 그것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화를 네. 몇 시간 정도 해요? 이제 카톡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시간인지는 모르고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할 때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 한편으로 이거 너무 건성으로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이해하는 입장으로. 전화번호도 오해를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내가 바빠서 잠깐 한 30분 응답을 안 하면 얘 꼴았나? 삐졌나? 이러면서 오해한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뭘 또 그 요새 무제한 통화도 있는데 뭐 그거 카톡을 하세요? 전화로 왜 안 하세요? 아니 카톡 그 전화로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보이스 그걸로 해요. 왜 또 카톡 보이스를 하세요? 그냥 전화 통화는 왜 안 하세요? 그냥 그 친구가 안 할 때도 있고 저도 안 할 때 있고 그래서 그걸로. 아무튼 뭐 사적인 영역이라 그거는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렇게라도 전화가 연결이 돼 있으면 전화가 오지 않고 전화가 끊어지고 내가 그 집에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도 사실은 조금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내 자신의 온전한 삶으로 조금 돌아와서 내가 쉬고 난 다음에 다시 친구에게 가야 돼요. 지금 친구 집에 가거나 친구와 통화를 하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영향을 받고 있는 거를 내가 애써 스트레스 받고 있다, 힘들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 생각은 나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나의 무의식이 그러한 스트레스를 내가 저 친구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너무 안 되는데 어떻게 도와줄지 몰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야기는 제가 이렇게 들립니다. 친구가 힘들어서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친구를 도와줘야 되겠는데 나도 힘들고 지금 나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로 들려요. 여기에서 경계를 설정하셔야 돼요. 친구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뭉쳐 있는 것만이
서로를 위한 것이 아니다. 적당하게 떨어져서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떨어진 때 내 자신이 서서히 회복이 되고 다시 붙어서 영향을 받아서 스트레스 좀 받고 다시 떨어져서 서서히 내 자신을 회복하고 이것이 왔다 갔다 해야 장기적으로 우정을 유지할 수 있죠. 나중에 이게 이제 붙어가지고 계속 경계가 흐트러지면 병합해 우정이 금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친구를 안 도와주는 거다. 내가 이기적으로 힘드니까 자꾸 친구를 끊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래오래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이 약속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통화는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내가 갈게. 이렇게만 해줘도 친구는 고맙지. 그래서 좀 그런 경계를, 이건 제 경계니까 자매님이 경계를 잘 세우셔서 내가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지 않고 일단 끊어지는 상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쉬는 거거든요, 나의 심리가. 근데 계속 연결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카톡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화가 끊어진 상태에서도 연결이 되는 게 카톡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 자신을 좀 돌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저는 우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친구 둔 그분은 참 행복하다.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그리고 그런 친구를 내 몸같이 돌봐주는 자매님한테 정말 너무너무 지금까지 하느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 그런 또 사랑을 해주신다 생각이 들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여튼 힘내시고 꼭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